코인 시장이 온통 새빨간 하락장으로 물들며 비명이 터져 나오는데 고수들은 지금이 역대급 축제라며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코인 시장의 운명을 바꿀 대형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 던졌고 가격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시장이 살아난다던 전문가들의 말은 전부 사기였을까요? 진짜 공포는 법안 통과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법이 조용히 겨누고 있는 칼날의 방향에 있습니다. 이번에 기습적으로 미국 상원위원회를 넘은 클래리티 법안은 단순한 시장 감시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소송을 일삼던 SEC의 무소불위 권력을 빼앗아 코인을 증권과 상품으로 칼같이 나누겠다는 선전포고죠. 불확실성이 사라지니 무조건 호재라고 믿고 싶겠지만 제도에 울타리가 생겼다는 건 울타리 밖의 존재들을 사냥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미국 의회는 찬성 15표, 반대 9표로 이 거대한 단두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거대 자본이 움직이기 위한 완벽한 합법적 놀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공인한 이 안전한 놀이터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알트코인은 물론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채굴하며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 온 파이코인조차도 피할 수 없는 기괴하고 엄격한 시험대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든든한 커뮤니티를 가진 코인이라도 하루아침에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그 무시무시한 기준은 무엇이며 왜 파이코인을 쥐고 있는 우리의 손을 이토록 떨리게 만드는 걸까요? 미국 의회가 세운 이 엄격한 시험대의 이름은 바로 20% 룰입니다. 법안의 문구를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딱 한 사람이 전체 의결권의 20% 이상을 쥐고 흔든다면 그걸 공정한 자치아파트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의회는 그건 온전한 주민 자치가 아니라 특정 고래가 지배하는 사적 계약일 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코인 시장도 똑같습니다. 창업팀이나 재단 같은 내부자가 전체 발행량의 20% 이상을 움켜쥐고 있다면 그 코인은 상품이 아니라 규제의 범벅인 증권으로 분류되어 족쇄가 채워집니다. 6개월마다 뼈를 깎는 재무제표 공시를 해야 하고 내부자들은 마음대로 코인을 팔지도 못하게 묶입니다. 반면 이 비중이 20% 미만인 청정 코인들만 대기업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품의 지위를 얻어 날아오르게 되죠. 그렇다면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채굴자를 보유한 파이코인의 토크노믹스는 과연 이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오픈 메인넷을 코앞에 둔 지금 파이코인 핵심팀이 보유한 물량의 비중은 이 절대적인 기준선 위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이코인이 이 20%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증권의 늪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수천만 원의 꿈은 시작도 하기 전에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이 발효되면 수많은 알트코인 재단들이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택이 시장에 불러올 파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파장의 실체는 바로 미국이 공인한 잡코인 사냥의 시작입니다. 법안은 친절하게도 당장 20% 기준을 못 맞추는 코인들을 위해 4년이라는 긴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비로운 처방이 아니라 서서히 피를 말려 죽이는 시한부 선고에 가깝습니다. 대기업 수준의 까다로운 감사 비용과 공시 의무를 버텨낼 수 있는 중소형 알트코인은 사실상 전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은 철저하게 생존자와 퇴출자로 갈리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기이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고 기술도 없는 도지코인 같은 민코인은 강력한 개발재단이나 내부자 고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엄격한 규제망을 유유히 빠져나가 안전한 상품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거대한 생태계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가치를 만들어 온 파이코인 재단은 오히려 그 주도권 때문에 미국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결국 파이 재단이 살아남아 메인넷을 성공시키려면 전 세계 채굴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대대적인 물량 소각이나 분산 정책을 펼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장의 목줄을 죄는 초강력 법안이 왜 하필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속도로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급박한 속도전의 이면에는 코인 업계의 거물들이 숨겨놓은 막대한 돈의 흐름과 상상조차 못했던 백악관 고위층의 거대한 권력욕이 끈적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급박한 속도전의 숨은 주인공은
바로 1억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6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정치 자금입니다. 코인 업계의 거물들이 미국 선거판에 쏟아부은 이 천문학적인 돈은 전체 기업 후원금의 절반에 육박하며 의원들의 입을 막고 손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진실은 이 법안의 면책 조항들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에 배를 불려주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었다는 의혹입니다. 대통령 가족의 사업 가치를 합법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의 법안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이에 분노한 민주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의 코인 소유를 금지하는 강력한 윤리 조항을 넣으라며 배수의 진을 쳤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단칼에 부결되었습니다. 상원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60표를 얻으려면 이 윤리 조항을 타협해야 하지만 만약 조항이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 사업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르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워싱턴 권력층의 이 지저분한 이권 다툼은 뜻밖에도 고래들의 싸움을 넘어 당장 한국에 있는 평범한 파이코인 채굴자들의 지갑을 위협하는 거대한 도미노 숲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저분한 권력의 이면은 단순히 바다 건너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보면 그 추악한 독점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죠. 거래소가 고객에게 스테이블 코인 예치 이자를 주지 못하게 막아버림으로써 막대한 국채 이자 수익을 서클 같은 대형 발행사들이 독점하도록 법으로 굳혀버린 겁니다. 비록 미국의 법이지만 이는 곧 글로벌 표준이 되어 전 세계 자금을 얼어붙게 만들 것입니다. 당연히 코인베이스 같은 미국의 거대 거래소들이 기준에 미달하는 알트코인들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하기 시작하면 업비트나 빗썸 같은 한국의 거래소들도 그 도미노 칼날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재단 물량이 투명하지 않거나 규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코인들은 한국 시장에서도 하루아침에 증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누르며 기다려온 파이코인의 오픈 메인넷 역시 이제는 단순히 기술적 완성이 아니라 미국의 이 까다로운 금융기관급 규제벽을 완벽하게 넘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생존 시험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절망하며 패닉셀을 외치는 이 순간 파이코인만의 독특한 구조는 오히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위대한 반전의 서막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반전의 핵심은 클래리티 법안이 코인 시장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해방령이 아니라 제도권의 통제 안으로 가두는 포섭령이라는 진실에서 출발합니다. 규제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 예치 이자는 철저히 금지하지만 온체인 생태계에 기여하거나 블록체인 활성화에 참여해서 얻는 활동 보상은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들의 돈놀이는 막아버려도 진짜 살아 움직이는 실물 생태계는 인정해주겠다는 뜻이죠. 바로 이 지점이 파이코인이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유저와 함께 굳건히 다져온 진짜 생태계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태생부터 철저한 KYC 신원 인증을 거쳐 가짜 계정을 걸러내고 앱 생태계 내에서의 실제 결제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보상을 설계해온 파이코인의 토크노믹스는 놀랍게도 미국 의회가 요구하는 미래형 합법 상품의 가이드라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모두가 규제의 칼날 앞에 목이 날아갈까 전전긍긍할 때 파이 재단이 영리하게 거버넌스를 분산하고 내부자 보유 지분을 법적 기준 안으로 조정해내기만 한다면 이 험난한 제도권 신세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설 주인공은 다름 아닌 파이코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니콜라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